화면 스크롤을 멈춰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바로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큰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4년 선거 주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9명의 대법관 전원이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복하고 있는 헤드라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트럼프 그룹이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트럼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가 최고 법원에 의해 그어지는 새로운 법적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가 한번 세워지면 그것은 단 한 사람만을 겨냥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US 뉴스 넥서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앵커 최수아입니다. 헤드라인이나 요약본 논점이 아니라 실제 판결문 안에서 제가 찾아낸 내용은 왜 이 순간이 현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절 헤드라인 대 실제 이야기,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서나 듣고 있는 버전입니다. 법원은 트럼프 그룹이 수년간 체계적인 기망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리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습니다. 동일한 자산이 세금 납부 시기가 되면 갑자기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은행은 한 세트의 수치를 받았고 보험사는 또 다른 세트의 수치를 받았으며 세무당국은 세 번째 세트의 수치를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부동산이지만 가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일시적인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조직의 운영 방식 자체에 내재된 구조적 오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단순히 벌금만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종료 청산 및 해체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업 실체는 존재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전례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법원이 왜 자신들에게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판결문 깊숙한 곳 47페이지에는 법적 논리에 관한 짧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법조계와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를 겨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용될 수 있는 기준 말입니다. 제2절 청사진. 법원은 이것을 단순히 한 명의 나쁜 개인에 대한 특별한 처벌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의 본보기로 봅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기망 행위가 활동 내부에 통합되도록 기업 구조가 설계되었다면 국가는 그 전체 구조를 해체할 권한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벌금이 아니고 경고가 아니며 감시가 아니라 그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트럼프 그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조직, 어떤 기업의 껍데기, 장기간의 부정행위 도구로 작동하는 어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좁은 범위의 판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례입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 수준에서 선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제3절 왜 이 시점이 무서운가? 연방 대법원은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통제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이번 주에 이 판결을 내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많은 사건이 중요한 사법 절차 마감 시한에 가까워진 바로 그 시점의 말입니다. 서로 다른 관할구역의 검사들이 다음 단계를 평가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 판결은 매우 구체적인 한 가지를 수행합니다. 즉, 가장 극단적인 기업 구제 조치가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검사들이 더 이상 법원이 과감한 조치를 수용할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방금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제4절 공화당 내부의 공황 상태. 겉으로 공화당원들은 트럼프를 방어하며 이를 정치적이라고 부르고 법체계의 무기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석에서는 아주 다른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상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소식통은 공황의 물결을 묘사합니다.
고위 전략가들 사이에 유포된 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다. 금요일 전까지 철수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2024년 선거 지형 전체를 잃게 될 것이다. 제5절 침묵 속의 초당적 회담.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소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와 조용히 연락망을 열었습니다. 이념 때문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비즈니스 제국이 해체되는 동안 그가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그를 대신해 답변해야 하는 상원 후보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일종의 비상, 계획이며 정치적 지진이 곧 닥칠 것이라고 믿을 때만 실행하는 계획입니다. 제6절 월스트리트의 실제 판결.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관련 자산이 하락한 것은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은 이것입니다. 국방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민영교도소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대형 형사 변호 로펌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월스트리트는 단순히 트럼프가 회사 하나를 잃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는 수년간의 법적 전쟁, 제도적 불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 갈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제7절 워런 버핏의 세 글자 경고. 워런 버핏은 드물게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규칙이 가장 중요하다. Rules matter most고 말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즉, 그 어떤 개인도 법적 틀보다 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버핏이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그가 이미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판결이 나오기 전, 그리고 헤드라인이 뜨기 전인 지난달에 약 23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을 조용히 매각했습니다. 버핏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치를 정합니다. 제8 절구 대형 신호. 트럼프가 임명한 법관들을 포함해 9명의 법관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별개의 찬성 의견도 분리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개별 의견 작성을 피할 때는 이 판결이 개인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고 확고하게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미국 시스템이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규칙을 집행할 능력이 여전히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대입니다. 앞으로 30일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US 뉴스 넥서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다음 서류가 접수될 때 여러분은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닌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